조선 영조 시절 한양 성안에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의 금지옥엽 김설화 아가씨입니다. 그녀가 길을 나서면 꽃들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선비들은 넋을 잃어 벼랑에 떨어질 정도였다죠.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기품 있는 말투. 온 한양 사대부 집안에서는 저런 며느리 하나만 얻으면 가문의 급이 올라간다며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인생에 단 한 점의 얼룩도 생기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존재할까요? 까마귀 우는 소리와 함께 짙은 안개가 깔린다. 낮의 화사함은 온데간데 없다. 모두가 깊게 잠든 축시,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 숨을 죽이는 시각입니다. 정승댁의 견고한 뒷담 위로 날렵한 그림자 하나가 솟구칩니다. 낮 동안 우아하게 술을 놓던 그 섬섬옥수는 이제 묵직한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머리엔 정체를 감추기 위한 남바위를 깊게 눌러섰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꽃향기 나는 정원이 아닙니다. 도성 밖,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 피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여 양반들이라면 코를 막고 지나갈 그곳, 바로 도살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소가 거꾸로 매달려 있고 설화가 그 앞에 선다. 그녀가 보따리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서늘하게 갈린 발골도다. 설화의 눈빛이 낮의 조신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게 번뜩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낮에는 사서 삼경을 논하던 정승댁 규수가 밤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르는 백정의 칼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옷소매에는 붉은 핏방울이 튀고 얼굴엔 서늘한 광기마저 감돕니다. 그녀는 왜 이 미친 짓을 시작한 걸까요? 단순히 피를 보는 것을 즐기는 기이한 취미였을까요? 아니면 이 날카로운 칼날 끝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할 누군가의 목숨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마당에서 나비를 쫓으며 웃는 모습. 이 설화가 처음부터 피 묻은 칼을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 그녀가 겨우 16 꽃답던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순수했고 세상의 어둠을 몰랐습니다. 그저 시를 짓고 술을 놓는 것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죠. 하지만 그 순수함은 조선 최고의 권력을 뒷망나니의 눈에 띄면서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그가 기생들과 어울리며 거만하게 웃는 모습. 그는 설화의 미모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혼담을 밀어붙였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은 어찌 내 귀한 딸을 저런 자에게 보낼 수 있겠느냐며 단칼에 거절했죠. 하지만 그 거절이 박피로의 뒤틀린 소유욕에 불을 지필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가마를 타고 돌아오던 설화 앞에 박피로가 사주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호위하던 무사는 쓰러지고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설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도성 밖 버려진 폐가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설화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박피로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박피로는 설화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설화의 가슴을 베어버렸죠. 이 정승댁 애기씨 꼴이 참 가관이구먼. 내가 아무리 고결한 척해도 오늘 이후론 네 집에서 너를 받아주겠느냐? 내 아비도 너를 버릴 것이다. 쯧쯧 불쌍한 것. 아마 넌 내 첩이라도 시켜달라. 내 다리를 붙잡고 빌게 될 것이다. 깔깔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겪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불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설화는 박피로의 목덜미에 난 붉은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일생을 건 섬뜩한 맹세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손으로 너의 그 더러운 목을 따고 숨통을 끊기 전까진 나는 결코 죽지 않겠다. 내 가문도 내 인생도 조선의 법도도 다 필요 없다. 오직 내 손에 들린 칼만이 내 운명이다. 이 사건 이후 설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녀는 자신을 유린한 원수 박피로와의 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결국 세도가의 권력 앞에 정승댁 딸도 무릎을 꿇었구나. 박피로 또한 승리감에 도취해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 비웃음을 먹고 독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정숙한 아내로 박피로의 수발을 들며 집안을 돌봤습니다. 박피로가 첩들을 끼고 방탕하게 놀아나며 그녀를 무시할 때도 설화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숙인 고개 아래 그녀의 눈은 번뜩이는 칼날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고 검은 무명옷을 꺼내 입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설화는 변신합니다. 비단 치마를 벗어 던지고 짐승의 피가 튀어도 티나지 않는 검은 옷을 입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꽃향기 나는 규방이 아니라 비린내가 진동하는 도성 밖 도살장이었습니다. 그곳엔 늙은 백정 돌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눈빛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처음 그녀가 나타나 칼을 가르쳐달라 했을 때 돌쇠는 미친 여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배우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 한다는 것을요. 땀방울이 턱끝으로 흐르고 날카로운 발골도로 고기를 베어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손가락엔 베인 상처가 가득하고 손등은 거칠게 변해 있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을 놓던 섬섬옥수는 이제 짐승의 뼈와 살을 단숨에 분리하는 무서운 손이 되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해체하며 설화는 단 한 번도 헛손질하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뼈마디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그녀는 박피로의 목뼈를 상상했습니다. 낮에 박피로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 양반과 부인이 손 관리 하나 못하느냐며 면박을 줄 때도 설화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손이 내 숨통을 끊을 날이 머지않았다면서 말이죠. 여러분, 무려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사리를 갈아온 여인의 마음이 짐작하십니까? 이제 그녀의 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피로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자 가장 비참한 날이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설화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밝게 빛나고 마당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고관대작들이 모여 박피로에게 아첨하며 술잔을 올립니다. 박피로는 보라색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호탕하게 웃습니다. 드디어 박피로의 60번째 생일 환갑날이 밝았습니다. 10년 전 망난이었던 그는 이제 설화의 내조 덕분에 판서 자리까지 올라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고관대작들의 축하 속에서 박피로는 자신의 장수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누구도 이 화려한 잔칫날이 피로 물들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했죠. 단 한 사람, 잔치 구석에서 조용히 술상을 살피는 설화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설화의 눈빛이 순식간에 백정의 그것으로 변합니다. 소매에서 번뜩이는 칼이 튀어나오고 설화는 춤추듯 날렵하게 박피로의 뒤로 돌아갑니다. 박피로의 목덜미, 그 붉은 점을 향해 칼날이 일직선으로 파고듭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설화의 손에서 번뜩인 것은 은장도가 아니었습니다. 소뼈를 단번에 발라내던 백정의 발골도였죠. 10년 동안 매일 밤 수천 번을 연습했던 그 동작. 칼끝은 정확하게 박피로의 목덜미, 그 더러운 붉은 점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박피로가 고꾸라집니다. 화려했던 환갑 잔치상은 순식간에 비린내 진동하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려는 대신들을 향해 차갑게 외친다. 그녀의 얼굴엔 공포가 아닌 10년 만의 평온함이 감돕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설화는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내리꽂으며 당당히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이 자는 10년 전 나를 욕보인 짐승이며 내 평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원수여.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쳤으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채 정승 부인이 남편을 죽였다는 소식에 한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상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선비들의 상소가 빗발쳤죠. 하지만 국문장에 선 설화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밤마다 칼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피로가 권세를 휘두르며 저지른 매간매직과 백성들을 수탈한 증거들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죠. 내가 죽인 것은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도를 비웃고 여인의 삶을 짓밟은 짐승이오. 나를 벌하려거든
먼저 이 기록 속의 정의부터 바로 세우시오. 이 소식은 국왕 영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영조 대왕이 설화의 기록을 읽으며 껄껄 웃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깁니다. 대신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봅니다. 영조는 설화가 제출한 박피로의 악행 보고서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비록 살인은 중죄이나 그 동기가 정당했고 10년의 인내가 가히 영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여인의 기계는 내 어찌 꺾을 수 있겠는가. 비록 법이 엄하나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형 대신 귀양을 명하노라. 다만 귀양지로 가는 길에 그 어떤 가마도 타지 말고 말 한 필의 의지에 떠나도록 하라. 사실상의 면죄부이자 그녀의 당당함을 인정한 파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수많은 여인이 나와 꽃잎을 뿌리거나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그녀를 배웅합니다. 설화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귀향길에 오른 설화의 뒤로 수많은 여인이 모여들었습니다. 억눌려 살던 여인들에게 설화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녀가 가는 길엔 비난 대신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라는 외침이 성벽을 울렸죠. 설화는 그제야 10년 동안 굳게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열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